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나라. 앞으로도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에도 좋지만 우리 최 원장님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좀 많이 나간 추측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플랜 B가 최재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플랜 A가 최재형이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이죠. 저는 이 땅 노출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그분들이 용납하겠지만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 최재형과 국민의힘 조금 전에 만났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선언 일주일 만에 여의도와의 거리를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5시에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부친상을 제외하면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과 직접 소통과 접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그 영상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기간 동안 국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또 우리 권영세 의원님도 아침 일찍 들어와서 고문해 주셨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권영세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경청하기 위해서 오늘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이 외국에 계신 분들, 입당을 안내하는 사람이니까 또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정치에 막 사실상 입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까지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요청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당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지금이 5시 40분이니까 지금도 아마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이 진행 중일 겁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그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 입문을 선언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행보가 좀 빠른 듯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결심을 한 다음에는 뚜벅뚜벅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가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권영세 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만나가지고 아마 발표는 이따 적절하게 하겠지만 아마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째, 입당. 둘째, 입당. 셋째, 입당. 아마 입당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입당 시기 언제 들어올 거냐. 그다음에 입당 조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룰을 좀 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면 또는 입당 이후의 역할. 적절한 평당원들 있을 수도 있지만 적당한 당직을 줘서 당에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겠지만 최 원장 성격이 뭔가 집착해서 이러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권영세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에 당의 사무총장하고 선거 본부의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최 원장하고 친하기 때문에 당과 관련된 입당과 관련된 조언을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인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권 위원장의 성격이 어떤 거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정보를 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유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듣고 이제 최 원장이 판단하게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최재형 캠프의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캠프를 구성했던 사람들 서울법대 동창, 경기고등학교 동창, 그다음에 김해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오랜 친구들 이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빠지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들어오자 해서 이제 김영우 상황실장이 들어오고 정치를 좀 아는 분 몇 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해서 외교안보 쪽 인사들이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원래 캠프 구성했던 사람 빠지고 정치 전문가들이 입당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나고 기술적으로 내부 회의를 거치는 과정을 조금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입당 결정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잠시 볼까요?
권영세 위원장 말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 정치에 막 입문해서 궁금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당 입당 전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오늘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정미혁 의원님, 그러면 오늘 만찬 회동이 꽤 의미가 작지 않다. 왜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는 겁니까? 아니,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오늘 시작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뭐 입당을 언제 한다라는 것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실은 이제 그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밖에 계시니까 그 앞으로 경선 일정이라든지, 아하.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경선의 그 룰과 이런 절차 같은 게 그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 좀 불공정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아마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권영세 위원장이 저는 자세하게 설명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오늘 입당한다 안 한다, 뭐 언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마 주고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그 지난번에 조문 오신 거에 대한 그 이제 감사하다 이런 전화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최재형 그 전 원장하고 또 친하신 분이 또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했다고 해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입당에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직접 들으시는 지금 시간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됐으면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전 차별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은 그때 당시에 권영세 위원장하고 만나기는 했지만 입당 관련해 가지고 뭐 입장 밝히긴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재형 그 이 전 원장의 경우에는 그 성격도 굉장히 시원시원하시대요. 그러니까 조만간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차별화 전략을 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입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입당 초일기는 확실하다. 예. 두 사람의 오늘 저녁 만남은 최재형 전 원장의 부친상에 권영세 위원장이 조문을 간 것으로 이 과정이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에도 좋지만 우리 최 원장님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입당을 하게 될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늦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에 들어와서 대선 행보를 하기를 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에 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그 최재형 전 원장의 언론 창구 역할은 김영우 전 의원이 하고 있는데, 최 전 원장은 입당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지 간을 보는 분은 아니다. 뭐 얘기인즉슨 뭐 입당은 기정사실하고 그 시점도 당장일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요. 그 김영우 전 의원이 사실은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금 정치적 조언에 지금 최측근에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이도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정치를 할지 말지 고민할 때는 지인 그룹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인 그룹들은 굉장히 친하고 친숙한 분이지만 정치를 했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상황에서는 캠프가 소수긴 합니다만 그 지인들은 빠지고 정치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바로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중에 지금 핵심이 김영우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영우 전 의원이 그런 직책을 맡은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런 이야기를 언론에 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입당의 결심과 입당의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대변인이 또 말하면 잘못했다고 번복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최재형 원장이 오늘 권영세 대협력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속도감 있게 한 것이고, 예.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이 와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신해서 정무적 조언을 하면서 입당을 간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저는 입당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 재밌는 표현은 간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정치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2주가 지나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은 또 일각에서 우려를 하는 게 간을 너무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그 당 밖에서의 어떤 행보와는 좀 차별시켜서 간을 보지 않고 바로 우리가 결심하면 직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아마 향후에 최재형 원장의 입당이 좀 빨라지게 된다면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의 이 행보라고 할까요? 또는 서로 간의 선명한 또 차별화 경쟁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또 재밌는 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난 저 식당은요. 공교롭게도 2주 전에 윤 전 총장과 권영세 위원장이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다소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입장도 제가 잘 들었고 제가 향후 행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만남으로 인해서 입당 기점을 좀 땡겨야겠다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윤 전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입당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소한 경선이 시작될 때 이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8월 안까지는 우리 당에 입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유명한 8월 버스 있잖아요. 국민의힘 할까 말까 뭐 한번 구성을 좀 재밌게 해봤는데 김종욱 교수님, 윤 전 총장은 메시지로서 그러니까 원전 관련 메시지로서 뭐 애들러서 최재형 전 원장을 견제했다면 최재형 전 원장은 입당 시기로 윤 전 총장을 견제하는 거 아니야? 해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연일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 보는 스타일 아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 같고요. 또 하필이면 또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최대 윤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럴 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옛날 댓글 공작 수사부터 시작해서 추윤 갈등까지 엄청난 전적과 맷집을 쌓아왔던 과정이 있는데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월성원전 감사 문제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한테 막 공격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홍남기 부총리가 훨씬 더 공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나와야 되는 수준이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최대 윤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최재형 대 윤석열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몸집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지도도 낮고 지지율도 낮고 세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것들을 키우는 건데 반대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몸집도 크고 근육도 큰데 최근에 근육이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색채를 가다 보니까 중도와 이탈민주당층 같은 경우가 지금 빠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땐 제가 볼 때 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원장이 본인의 몸집과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빨리 들어가셔서 그 내부에서 본인 생각했던 방식들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8월 내에 적어도 지지율이 깡패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지율을 적어도 10% 이상 올리지 않았을 때 지금과 같은 저런 언론의 플래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쉽지 않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적어도 10% 이상의 돌파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미영 의원님, 김종욱 교수님의 말을 받아서 정말 최재형 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아무래도 좀 체급이 좀 낮다고 본인 스스로도 평가를 한다면 입당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할 거면 빨리 하자. 이런 만남이 오늘 권영세 위원장과의 속도전에도 뭐 같이 이어졌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일단 긍정하고요.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사실 지금 좀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야권의 사실 야권 전체를 봤을 때 1등은 윤석열 전 총장이잖아요. 그럼 변함없이 지금 보면. 그러면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사실은 그거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차별화 전략으로 국민의힘으로 빨리 입당하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보고 그걸 최재형 감사원장도 본인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와서 식구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내 식구 만들면 경선 준비를 그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달이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선 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식구들이 1명, 2명 이렇게 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고, 이러니까 저는 입당을 빨리빨리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게 약간 구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와 주시면 국민의힘도 경선에 이렇게 꽃이 피니까 뭐 양쪽 다 저는 이건 윈윈하는 게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전 원장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정미화 의원님이 그게 사실이다. 방금 전에 확인도 해주셨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 감사원장을 지내셨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마땅히 그분의 애경사에 참석해서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 8월 말까지 입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입당 늦출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지만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 국한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소 환영받지 못할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처럼 공개적으로 권영세 위원장을 최재형 원장이 만난 것 말고도 물밑에서도 그 최측근이 이준석 대표 만나서 입당 논의했다.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최 원장의 그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계신데 그분이 이준석 그 대표하고 뭐 친분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난 것 같고 뭐 공식 만남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최 원장과 국민의힘을 이어주는 어떤 그 가교의 역할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분도 의미는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 당내의 그룹까지는 아니지만 그 최재형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최 원장이 다니는 신촌 교회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서 어떤 분인가 보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지난번에 그 상 중에 이제 몇몇 그 이준석 대표나 뭐 권영세 위원장 보도됐지만 보도되지 않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 원장하고 인사를 하고 이른바 얘기하는 측근분들하고도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이랬고 중요한 거 하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친박 쪽에서 많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 영입한 지금 정치인이 김영우 의원 뭐 굳이 얘기하면 친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개파나 이런 걸 넘어가지고 이른바 최재형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